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미국 은퇴 계좌에서 돈을 좀 일찍 꺼내야 할 때 그 10% 추가 세금 있잖아요. 네네, 그 페널티요. 네, 바로 그 페널티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 복잡한 규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이 페널티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지 그 예외 조항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하죠. 만 59.5세 이전에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면 그 인출액 중에서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10% 추가 세금이 붙는다는 거죠. 이건 뭐 일반 소득세랑은 별개로 딱 붙는 일종의 벌금 성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각보다 이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꽤 많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10% 페널티가 인출액 전체는 아니고 과세 대상 금액에만 붙는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디셔널 IRA나 401k는 보통 세전 금액으로 넣으니까 인출금 거의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로스 IRA는 다르다고요. 이미 세금 낸 돈으로 넣은 원금은 페널티는 물론이고 세금도 없이 그냥 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로스는 그 인출 순서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원금을 제일 먼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전환, 컨버전 한 금액, 마지막으로 수익 부분 이런 순서거든요. 아하. 원금 인출은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게 유리한 점이죠. 다만 그 심플 IRA 계좌는 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 심플 IRA요. 뭐가 다른가요? 이번엔 가입하고 첫 2년 안에 돈을 빼면요. 페널티가 10%가 아니라 무려 25%나 됩니다. 와, 25%요? 엄청나네요. 단기 인출을 정말 막으려고 하는군요. 네,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그래도 페널티를 피할 길이 있다니 다행인데요. 뭐 사망이나 완전 영구장애 같은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당연히 예외일 것 같고 또 어떤 공통적인 예외들이 있을까요? 그 소득의 7.5% 넘는 의료비 지출 이것도 해당된다고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외에도 SEPP라고 Substantially Equal Periodic Payments, 실질적으로 동등한 정기 지급 방식 뭐 이런 건데요. SEPP요? 네, 이건 만 59.5세 전에 은퇴 자금을 약간 연금처럼 미리 받는 방법이에요. 페널티는 면제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만 59.5세가 되거나 지급 시작하고 5년이 될 때까지 둘 중에 더 늦은 시점까지는 그 지급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한번 시작하면 변경이 거의 안 된다는 건가요?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중해야 하죠. 만약에 중간에 계획을 바꾸거나 중단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페널티 있잖아요. 그걸 소급해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아주 최근에 규정이 약간 완화되긴 했어요. 특정 계산 방식, 그러니까 고정상각이나 연금화 방식으로 SEPP를 받고 있다면 IRS의 최소 인출 규정, 그 RMD 방식으로 딱 한 번 변경할 기회가 생기긴 했습니다. 조금 유연해진 거죠. 아, 한 번은 바꿀 수 있게 됐군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IRA하고 401k 같은 직장 플랜하고 적용되는 예외 규칙이 다른 점,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주택 구매 자금으로 최대 $10,000 빼는 거나 아니면 대학 학자금 용도로 인출 시 페널티 면제는 IRA에만 해당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건 IRA 고유 혜택입니다. 반대로 직장 플랜, 그러니까 401k 같은 데만 적용되는 중요한 규칙이 바로 55세 규칙이에요. 55세요 규칙이요? 네. 만 55세가 되는 해나 그 이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퇴사한 바로 그 회사의 401k 같은 플랜에서는 페널티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공공안전직종은 만 50세고요. 아하.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죠? 바로 이 55세 규칙이 적용되는 401k 자금을 편의상 IRA로 롤오버, 즉 이체하는 순간 네. 그 55세 규칙 혜택이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롤오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그쵸. 퇴직 후에 자금 관리 편하게 하려고 무심코 IRA로 옮겼다가 정작 55세 넘어서 돈이 필요할 때 이 규칙을 못 써서 10% 페널티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혼할 때 법원 명령, 큐앤드로에 따라서 자금 나눌 때 페널티 면제되는 것도 직장 플랜에만 해당하고요. 아, 그 롤오버 함정은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최근에 그 Secure 2포인트 법안으로 새로운 예외 조항들도 좀 추가되었다고 하던데요. 숨통이 좀 트이는 소식인가요? 네, 몇 가지 유용한 예외들이 더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7년 내 사망을 예상하는 그런 말기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라든지 또 가정폭력 피해자이신 경우 연 최대 $10,000나 잔액 50% 중 적은 금액까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긴급 비용이 발생했을 때 연 1회 최대 $1,000까지는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000요. 크진 않지만 급할 땐 도움 되겠네요. 네. 특히 또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최대 $22,000까지 인출할 수 있고요. 이 인출금에 대한 세금도 3년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오, 그건 꽤 크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새로운 예외 중 상당수가 3년 안에 다시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쓰는 개념이 좀 더 강해진 거죠. 아, 상환도 가능하자고요? 그럼 진짜 약간 대출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예외 조건에 해당될 때 페널티 면제는 그냥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자동으로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연말에 세금 보고서를 받으실 때 Form 1099R이라는 걸 받으시는데 여기에 인출 사유를 나타내는 코드가 찍혀서 나와요. 근데 만약 당신이 분명히 페널티 예외 대상인데 여기에 코드 1, 그러니까 조기 인출인데 알려진 예외 없음 이렇게 찍혀 있다면 네. 반드시 Form 5329이라는 별도의 세금 양식을 작성해서 IRS에다 나는 이러이러한 예외다. 예를 들어 55세 규칙이면 코드 01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페널티 면제를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와, 폼 53이고요. 네. 이걸 놓치면 IRS는 예외 사유를 알 턱이 없으니까 거의 100% 페널티를 부과할 겁니다. 이야, 이거 안 챙기면 예외 대상인데도 페널티를 그냥 물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진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이 은퇴계좌 조기 인출, 이 복잡한 규정들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을 다시 요약해보면 10% 페널티는 과세 대상 금액에만 적용되고 로스 IRA 원금 인출은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IRA와 401K는 적용되는 예외 규칙이 다르다는 거, 특히 55세 규칙 쓸 때는 롤오버 함정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 Secure 2토인 영법안으로 새로운 길들이 좀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조기 인출은 정말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페널티를 피하려면 말씀드린 Form 5329 이걸 통한 정확한 세금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다 싶으면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또 계속 변화하는 은퇴계좌 조기 인출 규칙들이 당신의 장기적인 은퇴 준비 계획이나 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 전략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